안녕하세요. 에듀클럽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4과 충돌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오늘은 4과, 자, 1, 2, 3과까지 다 잘 따라왔고, 4과 충돌에서부터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충돌도 약간의 수식과 산수 계산 능력이 조금 필요해요. 뭐, 수학까지는 필요 없고, 산수 능력 계산이 좀 필요하니까 산수 능력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4과 충돌은 힘, 앞에서 배웠죠? 앞에서 배웠던 그 힘을 약간 조금 더 변형해서 써먹을 거니까 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어때요? 지금까지 여기서 가우스님 거 강의 안 어렵죠? 어려운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미리 이렇게 게시판에 글 올려요. 그럼 강의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게시판에 글 올리면 죽어요. 그죠?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자기가 실력이 나아간다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4강 시작해볼까요? 자, 충돌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가요! 자, 여러분들, 충돌입니다. 충돌. 자, 프린트 다운받아서 갖고 계시죠? 충돌, 충돌 간단한 거죠. 이렇게 충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운동량부터 나오네요. 운동량. 자, 운동량이다라는 거예요. 운동량이라는 거 나오죠? 운동량. 자, 그럼 뭐가 나왔으면 이게 무엇이 뜻인지 알고 봐야 되겠죠? 에너지는 아니에요. 에너지는 아니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힘이냐? 뭐 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운동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힘,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과 같은 것, 이렇게 봐셔야 돼요. 에너지는 아니라고 해서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힘계의 일종이고요. 힘과 같으니까 벡터라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을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앞과에서부터는, 전과에서는 선생님이 힘의 방향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었어요. 딱 한 번만 중요시했었죠? 힘의 방향은 즉 가속도의 방향이다. 이거 딱 한 번만 중요시했는데 지금부터는 힘의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벡터.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움직인 물체가 갖고 있는 힘과 같은 것, 그러니까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에 비례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죠? 여러분들 짱돌로 맞아봤을 때 그냥 조그마한 돌멩이로 맞아봐요. 별로 안 아프죠? 일단 이따만한 짱돌로 누가 집어 던져봐요. 살인나죠? 짱돌, 아유 이거 안 돼요. 터져요. 그러니까 질량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합니다. 난 또 뭐에 비례해요? 다시 뭐에도 비례해요? 속도에도 비례해요. 자, 속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왜? 벡터니까 방향을 지녀야 되겠군요. 선생님 오늘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잘 새겨드려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씁니다. 벡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짱돌을 던질 때 천천히 맞으면 그 짱돌에 맞아서 별로 안 아프죠? 그러나 무지하게 세게 날라오는 짱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으면 죽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거기 써있네요.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의 정도가 크다.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자, 볼까요? 단위 나와야 되겠죠. 항상 선생님이 어떤 물리를 시작하게 되면 단위를 알아봐라 그랬죠. 질량의 단위는 항상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쓰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가 되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물리에서 뭐예요? 약자를 쓰기로 하죠. 그러니까 약자를 씁니다. 그 밑에 써놨어요.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P라고 씁니다. P. 그래서 질량의 약자 우리가 어떻게 쓰죠? M. 속도의 약자 어떻게? V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운동량 그러면 P는 MV 이렇게 쓸 거예요. P는 MV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량 변화량이 여기 키포인트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아주 중요하죠. 그럼 운동량이 P는 M 곱하기 V와 같았으니까 변화량. 자, 이거 델타라고 읽고 P, 델타, P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델타의 뜻은 뭐라고 하냐면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왜 간단해요? 간단한 거야. 왜? 모든 변화량은 어떻게 해라?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모든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때?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하면 되겠죠?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P는 MV. 자, 나중 운동량이니까 MV 마이너스. 됐습니까? 처음 운동량 그랬으니까 뭐야? MV0. 처음 운동량. 자, 속도가 0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했죠? 속도가 0이라는 것은 뭐야 이거? 0초일 때라고 말하는 거잖아. 0초일 때 처음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델타가 왜 이러냐? 델타.
자, 요걸 갖다 묶어버리는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 책에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델타 P는 M으로 묶어서 M은 뭐가 되겠어? V-V0도 묶어도 똑같죠?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선생님 교재에서는 아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어떤 책들 보면 델타 P는 M, V-V0 이렇게도 해놨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운동량은 이걸로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운동량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충격량. 자, 충격량. 요것도 중요한 거야. 이것도 중요한 거야. 자, 이건 충격량이죠? 그럼 아까 말이야, 선생님 운동량에서 뭐라 그랬냐면 짱돌이 날라온다 그랬었지? 그럼 짱돌을 맞았을 때 걔가 갖고 날라오는 운동량은 얼마야?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그럼 그걸 맞았을 때 내가 얼마나 아프냐? 뭐 이 정도예요. 얼마나 아프냐라는 거예요.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충격을 받은 양. 자,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간단해요. 뭐 곱하기 뭐예요? 힘 곱하기 뭐와 같다? 시간과 같더라 라는 거야.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충격량은. 충격량 본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 거와 같더라. 그래서 충격량의 자 단위 한번 알아보고 하죠. 힘의 단위가 뭐야? 뉴턴이죠. 시간의 단위가 뭐야? 세크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그냥 뉴턴 세크예요. 뉴턴 세크. 아주 간단해요. 뉴턴 세크. 그럼 충격량의 약자는 어떻게 돼요? I가 됩니다. 충격량의 약자는 I라고 쓰고, 그럼 충격량의 약자는 I고 힘의 약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로 쓰고 있어? F. 시간의 약자 T. 그래서 충격량은 FT야, FT. 그냥 FT야. 아주 간단하군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바꿔 써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말이야, 이 F는, 자, 갑니다. 충격량 I는, 우리가 앞에서 이 F는 뭐라고 배웠어요? F는, 징하게 했잖아. F는, 영어. F는, 뭐 나왔어요? MA. F는 MA란 말이에요. MA. 곱하기 T가 되겠네요. 왜? 이게 F잖아요. F가 MA로 전환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F는 MA. 시간 그대로 내려서 T가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한번 선생님 풀어봤어요. 그럼 또 한번 풀어봅시다. 충격량 I는 M 곱하기, 가만 써봐. 요걸 선생님 풀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가만 써봐. 이게 뭐였더라? 가속도였잖아. 가속도였잖아요. 가속도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다 구해놓을까요? 자, 카메라 잡혀라.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하죠?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이게 가속도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속도를 조금 더 선생님이 바꾸죠. 가속도를 조금 바꿨어요. 시간 t분의 가속도 뭐야?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이렇게 되겠죠.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이게 가속도예요. 그리고 t 있네요. t. 그래서 MAT, FT 이렇게 들어간 거야. FT에서 MAT에서 MT분의 V-V0T. 됐나요? 약분하시죠? 약분하네요. 그러면 지금 뭐 구하고 있어요? 자, 충격량 구하고 있죠? 약분되기가 뭐야? M 곱하기 V는 여기서 곱하니까 어떻게 돼? MV0. 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짱 중요해요. 이게 다야. 울트라 짱 중요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다. 왜 다야?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시험 문제예요. 이게 뭐길래요? 지금 선생님 뭐 구해나갔어요? 충격량을 구해나갔단 말이야. 내가 충격량을 구했는데, 아니, 나온 공식을 보니까 옆에하고 똑같네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바로 뭐라는 거야? 선생님은 충격량 구했더니 무엇이 나온다라는 거야? 운동량 변화량이 나온다는 거야. 그 프린트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시험에 항상 이것만 나온다예요. 충돌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이 이거라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라는 거야? 운동량과 충격량과 무엇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쭉 따라가 보니까 뭐가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 뭐가 같다라는 거야? 변화량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충격량 구해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운동량 변화량이 나오더라. 자, 다시 한번 풀어드립니다. 충격량은 뭐가 되는 거야? FT. 그 운동량 변화량은 뭐가 나오더라? FT. 운동량 변화량은 뭐가 나오더라? MV0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생님 원래 공식을 잘 안 쓰는데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 문제 풀어드리겠지만 요 문제는 모든 문제를 요걸로만 푼단 말이에요.
알겠어? 충돌에서는 이걸로만 풀어요.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 또 같이 쓸 수 있느냐. F 힘의 단위죠? 뉴턴, 시간, 세크. 뉴턴 세크와 자, 이거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질량, 킬로그램. 질량 뭐가 되겠어? 킬로그램. 자, 속도 뭐가 되겠어?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에서 단위에서 단위를 빼면 안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뉴턴 세크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항상 같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연습 문제 하나 풀죠? 자, 연습하기 1번. 2kg의 물체가 8N의 일정한 힘을 받아 속도가 10m/s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 방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같은 방향으로 18m/s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2kg짜리 물체가 있나 봐요. 됐어요? 자, 갑니다. 근데 갈 때 처음 속도가 벌써 얼마로 가고 있었어요? 10m/s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졌는데요. 얼마로 빨라졌어요? 이쪽으로 가는데요. 18m/s가 되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몇 뉴턴의 힘을 주었냐면 8뉴턴의 힘을 주었더라라는 거예요. 8뉴턴의 힘을 주었죠. 그럼 이제 질문 다 되겠네요. 자,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 이게 지금 처음. 여기가 나중.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을 물어봤죠. 나중 운동량을 물어봤어요. 운동량 물으니까 뭐 곱하기 운동량은야 짱돌이 날아간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힘과 같은 거라 그랬죠? 나중 거니까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질량 곱하기 속도 2kg 곱하기 속도 얼마야? 18m/s.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나중 운동량은 36. 단위 꼭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단위를 꼭꼭 쓸게요. 36kg 뭐가 되겠어? m/s. 이게 나중 운동량이잖아요.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처음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2kg 곱하기 얼마야? 10m/s.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kg m/s. 됐어요? 선생님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 좀 칠판이 지저분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생활 습관적으로 계속 써버릇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무시를 하면 학생들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나야 다 알고 있으니까 단위를 무시해도 되는데 내가 칠판에서 무시를 하니까 학생들도 무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놓고 결국 시험 볼 땐 단위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복잡해도 다 쓸 테니까 보세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 구해놨고 처음 운동량 구해놨죠? 세 번째 문제가 뭐야? 충격량은 얼마니? 충격량을 구하라 해서 세 번째 문항이 뭐였냐면 충격량을 구하래요. 충격량을 구하랄래. 그럼 충격량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해. 왜 못 구해? 충격량은 뭐야? F 곱하기 T잖아요. F 곱하기 T죠.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 문제 봐서 2kg은 10m/s로 됐어요? 됐죠? 그 다음 8N으로 얼마야? 2kg는 18m/s가 됐다 했죠. 그러니까 힘은 있지만 무엇이 없니? 힘은 있는데 무엇이 없잖아. 시간이 없잖아. 그냥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충격량 못 구해요? 근데 왜 못 구해? 구할 수 있죠? 충격량은 뭘로 구해버려? 운동량 뭘로 구해버려? 변화량으로 구해버려. 변화량으로 구해버려. 됐네요. 그럼 여기서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해봅시다.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보니까 얼마 나와요? 16kg m/s 제곱이 나오네요. 됐어요? 제곱이 아니죠? m/s가 나오죠? 됐어요? 여기 카메라 잡히죠? 됐어요? 그럼 이제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였어요? 16kg m/s. 그럼 충격량 얼마로 잡으면 돼요? 똑같으니까 16Nm. 단위가 Nm가 돼요. 여기서는 Nm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번 힘을 받은 시간은 얼마냐? 그럼 충격량에서 구하라는 소리죠.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고 시간이고 됐어요? 그럼 I는 힘 곱하기 시간이죠? 그럼 I 값이 있어요? 없어요? 충격량 바로 구해놨잖아요. 16Nm는 힘 얼마예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8N 곱하기 얼마 같다? 시간 t와 같더라. 그래서 시간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16이니까 2s와 같습니다. 2초가 걸렸겠군요. 그러니까 얘를 2초 동안 땡긴 거예요. 2초 동안 땡겼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해 갔습니까? 어때요? 첫 장 아주 간단하죠? 첫 장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 한 지금 10분, 15분 강의했나요?
자, 충격량. 자, 바로 여기 정리하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힘과 같은 일종의 벡터의 물리량이고, 충격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한테 내가 받은 힘의 크기 값이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고, 그 다음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무엇과 같더라? 충격량이라는 놈은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더라. 앞으로 충격량을 구하려면 충격량은 항상 운동량 변화량에 같더라. 항상 무엇만 시험에 나온다? 그것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명심, 또 명심, 또 명심. 알겠죠? 자, 다음 가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충격력이라는 게 나와요. 충격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걸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일단 예로 들어가죠. 충격력이라는 것은 충격력이라는 것을 됐어요? 충격력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갈게요. 가만 생각 좀 해봅시다. 자, 보세요. 생각 좀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물체를 여기서 두는데 이 유리컵이에요. 선생님 유리컵이에요. 유리컵을 여기서 떨어뜨릴까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유리컵을 똑같이 떨어뜨리려고 그럴게요. 얘는 A 유리컵, 얘는 B 유리컵이 되겠어요. 됐죠? 근데 얘는 그냥 바닥면이에요. 근데 여기는 스티로폼을 깔았어요. 이렇게 스티로폼을 깔았어요. 자, 얘는 그냥 유리컵이고, 바닥면이고, 그냥 일반 바닥. 여러분들 방바닥. 얘는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을 딱 깔아놨어요. 잘 아시죠? 떨어지면 어때요? 박살. 얘는 어때요? 멀쩡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요즘 굉장히 학생들이 핸드폰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핸드폰을 바닥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굉장히 비싸요, 그거. 박살나죠? 핸드폰을 함부로 바닥에다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끔 침대에다는 가끔 던지죠? 선생님도 가끔 침대에다 핸드폰을 던지거든요? 침대에다 던져서는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방금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으시면 돼요. 야,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여기서 높이가 같대요. H 높이가 같대. 그럼 이 지면에 도착했을 때 A의 속도와 여기서 B가 지면에 도착했을 때 B의 속도는 어떨까요? 분명히 속도는 같습니다. 분명히 속도는 같아요. 분명히 속도는 같죠? 이게 이 지면에 도달하는 처음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처음 속도나 B의 처음 속도는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의 처음 속도는 어떻다고요? 같단 말이야. 여러분들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해가지고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떨어지니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도는 똑같아요. 그럼 나중 속도는 얼마예요? 나중 속도는 볼 것도 없죠. 얘도 정지고 얘도 정지예요. 그럼 A, B가 같은 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뭐가 같을까요? 운동량 변화량이 같죠. 그러니까 A, B에 무엇이 같더라?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델타 P, A와 자, A, P라는 건 뭐가 되겠어? 델타 P라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 A의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아요? 델타, 자, 변화량 P, 운동량 B. 그러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과 A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더라라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따라오셨나요? 따라오셨어요? 모니터 속으로 선생님이 지금 빨리 들어오죠? 잠 깨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잠 깨시고 화면상에 있는 학생들 잠 깨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처음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가 A나 B나 같겠지? 그 다음에 뭐야? 정지될 거 아니야. 똑같이 정지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속도 같고 나중 속도가 정지. 처음 속도 같고 나중 속도가 정지. 그러니까 무엇이 같겠어요?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니까 정지 마이너스 처음 속도 하면 어때? 같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겠죠? 따라왔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끝났죠. 왜 끝났어요?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 그럼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충격량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충격량은 어떻게 쓸까요? FA 곱하기 T는 여기서 본다. F 힘 B 곱하기 T로 같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델타 PA는 힘 곱하기 시간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이걸 조금 이쪽으로 쓸게요.
그렇다면 FA 곱하기 T 충격량이나 B쪽에서 일어나는 충격량은 같습니다. 됐죠?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자,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여기서 뭐가 있어요, 선생님? 얘가 떨어지면, 바닥면에 떨어지면, 여기서 정지하는 데까지 몇 초가 걸려요, 과연? 됐어요? 여기를 떨어뜨려서, 바닥이야. 그냥 바닥, 맨 바닥, 땅바닥이야. 정지하는데 몇 초나 걸려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A쪽에서 충격량은 FT인데, 문제는 뭐냐? 얘가 아주 짧게 떨어진다는 거야. 아주 짧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쪽에서는요? 자, 이게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이니까 그대로 정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순간적인 사진을 찍으면 얘가 쑥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쭉 내려갔다 올라와서 정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길지 않겠습니까? 길다가 되잖아요. 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아주 짧기 때문에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긴 수가 되겠죠. 그럼 F하고 A는 어떻게 되겠어? 시간에 반비례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아주 큰 값이 나오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아주 작은 값이 나오잖아요. 아주 작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요,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받은 힘의 크기 값이 어때요? 아주 작은 거예요. 충격량은 같지만 받은 힘의 값이 아주 작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또 처음 가르쳐드리는 FT네요. 자, 그럼 FT 그래프가 나왔죠? 자,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뭐 알아봐라?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면적의 의미가 있어요. 면적 쌤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모든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 곱하기 뭐가 같다? 힘과 세로 곱하기 가로와 같잖아요. 세로축에 뭐 들어와 있니? 힘. 가로축에 뭐 들어와 있어? 시간.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와 같아야 되겠어요? 충격량이 되잖아요. 충격량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충격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나 B나 무엇은 똑같아야 되겠어요? 충격량은 똑같아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아야 돼요. 그럼 면적이 똑같을 때 A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면적이 똑같으려면 아주 큰 힘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A가 되겠네요. A. B는 어떻게 돼요? B라는 놈, 이게 A야? B라는 놈은 어때요? 시간이 길게 작용하니까 어때요? 면적이 똑같으려면 높이가 조금 올라가면 되잖아. 이게 B가 되잖아요.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나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서 충격량은 같아도 작용하는 시간이 길면 어떻게 된다? 받은 힘의 크기 값이 굉장히 어떻게 된다? 작게 된다. 이런 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필기해 놓으세요. 생각나는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뭘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예로 뭘 들을 수 있을까요? 낙법이 있잖아요. 낙법. 여러분들이 높은 데서 떴어요. 높은 데서 뛰었죠? 높은 데로 뛰어서 선생님 뛰어볼게요. 뛰어서 딱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높은 데 뛰어서 땅 하고 섰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살나겠죠? 뭐가? 허리서부터 모든 뼈 마디가 다 분해져 버리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뛰어서 정지하는 데까지 어떻게 돼요? 오래 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꾸기잖아요. 다리를 이런 식으로 꾸겨요. 이런 식으로 꾸기죠? 이런 식으로 꾸긴단 말이에요. 정지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들 보면 굉장히 낙법을 잘하죠. 왜? 관절이 잘 발달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또 뭐 있어요? 자동차 범퍼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범퍼는 어때요? 찌그러져야 돼요. 충돌이 받으면 찌그러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찌그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담을 해도 되나요? 해야겠죠. 자, 보세요.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 봤는데요. 선생님이 무식한 친구들 참 많이 봐요. 어떤 학원 선생님이 말이야, 참. 선생님 요즘 지방도 막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가 와요. 빠샤 하고 와요. 그러면 얘가 어때요? 빠샤 왔어요. 그럼 벽에 가서 딱 때리받아. 벽에 가서 딱 때려받았어요. 근데 차가 멀쩡해요. 찌그러지도 않고. 그림이 안 그려지네. 차가 멀쩡해요. 이렇게 찌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와. 그래요.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카우스님 오늘 내가 사고 나는 거 봤거든요. 근데요 빵 하고 차가 났는데 빵 하고 차가 부딪혔는데요. 차가 멀쩡해요. 와, 그 차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상대편 차는요 완전히 떡 됐어요.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요 빠샥 찌그러졌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차가요. 뭔 차가 이러냐? 선생님이 미대를 준비했단 말 했나요? 예술이죠? 근데 얘가 와서 빵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얘는 다 찌그러졌어요. 앞을 본네트라 그러죠, 우리가.
본네트가 다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차 진짜 좋은 차죠? 이 차는 완전 몫을 차죠? 천만에요. 아니죠?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얘나 속도, 처음 속도가 같고, 나중 속도는 뭐 정지했을 테니까 같을 거라고요. 얘가 처음에 뭐 한 30m/s로 가는 차예요. 그럼 얘도 처음에 30m/s로 가는 차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빵! 하고 정지됐는데, 바로 어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죠? 시간이 아주 짧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때요? 빵! 하는 힘이, 어마어마한 힘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뭐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자동차 멀쩡하고 사람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어떨까요? 빵! 하고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찌그러지니까 정지하는 데까지 이 차가 어떻게 해요? 빵! 하고 와서 정지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정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즉 안에 있는 사람이 받은 힘의 크기값은 굉장히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차는 다 망가졌어도 사람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좋은 차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더 자라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면, 그러니까 외제차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 뭐가 있대요, 강판이. 그래갖고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확 찌그러지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차들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사고 나면 차가 많이 찌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차를 안 찬다고요? 우리나라 차는 여기다 철심을 박는데요. 철심을. 빠샤하고. 이거 하면 우리나라 차 안 팔릴라. 이거, 우리나라 차 사요! 그지? 그래도 사요. 내가 죽더라도 외제차를, 뭐라는 거야, 지금? 철심을 박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차는 사람이 많이 다치겠죠? 자, 우리나라 차로 홍보를 못할 망정 망가뜨리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죠? 지금 충격력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내가 받는 힘의 크기값이 작더라. 그러니까 야구 포수들은 어때요? 공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멍청하게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이 오면 어때요? 쫙 이렇게 안아야 되겠죠? 끌어안아야 되겠죠? 이게 충격력이라는 겁니다. 충격력이야. 작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게 걸릴수록 받는 힘의 크기값이 작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럼 이제 칠판을 앞으로 옮겨가 봅시다. 앞으로 이제 옮겨가서 자, 이제 충돌을 제대로 배워봅시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충돌을 하려고 하는 기본 과정이었고요. 자, 다음 이번에 이제 충격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자, 뭐 배워야 되냐면 뭘 배워야 돼요? 마이크가 좀 휘어졌네요. 자, 뭘 배울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 가기 전에 자, 한번 볼게요. 뭘 할 거냐면 자, 다시 이제 충격량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갑자기 프린팅 없었던 걸 왜 다시 하나 하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들으시고 충격량을 다시 한번 할까요? 충격량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뭐와 같다 했죠? 시간과 같다 그랬었죠? 됐네? 그럼 충격량이라는 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충격량의 값이 I고 힘 값이 F 곱하기 시간 T였죠? 자, 근데 요 충격량은 선생님이 지금 이 충격량 가지고 쭉 해왔는데 요건 한 물체의 충격량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충격량을 하는 것은 충격을 가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했다는 거야? 충돌을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충돌을 했다는 소리는 혼자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충돌을 해요, 못해요? 절대 충돌을 못하죠.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충돌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충돌을 했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 어떤 한 물체와 충돌을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럼 선생님이 이 물체 하나를 정지시켜 놓을게요. 그럼 얘가 가요. 얘가 가게 되겠죠. 그럼 가서 빵 하고 맞아버린단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자, B가 가서 충돌이 일어났죠.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이 힘 F라는 것은 어떤 힘이 돼야 돼요? 라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그걸 하려고 그래요. 충돌이 일어나면 처음에 가서 B가 A를 때렸죠. B가 A를 때렸단 말이야. B가 A를 때렸으니까 이걸 FB라고 합시다. 됐니? 그러면 우리가 작용하는 힘 B가 A를 때렸다? 그럼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요? 작용, 반작용 배웠죠. 작용, 반작용 배웠으니까 이 A라는 놈은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A도 당연히 뭘 때리게 되는 거야?
B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A도 분명히 B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A를 때렸다, A가 B를 때렸다. 힘의 크기 값이 같고 방향이 반대고 힘의 종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작용 반작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작용 반작용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력에서 또는 충격량에서 작용하는 요 힘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작용 반작용이 됩니다. 작용 반작용, 언제나 작용 반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충돌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격량, 충격력 거기서 분명히 작용하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해야 돼요. 혼자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힘의 방향이 반대다. 그리고 각각 독립된 물체에 다 따로따로 작용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기 어느 강에 있더라? 3강인가 4강에 있어요. 작용 반작용 이해 안 가는 학생들은 거기 가서 클리어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B가 A를 때렸다, A 또 B를 때렸다. 작용 반작용이죠. 그럼 힘 작용 반작용이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시간은 어때요? 작용하는 시간은 어때요? B가 A를 때린 시간과 A가 B를 때리는 시간은 어때요? 그럼 선생님 칠판을 때려봅시다. 마샤. 순간적으로 때렸어요? 그럼 선생님 손이 칠판을 때린 시간과 칠판이 선생님 손을 때린 시간은 어때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같잖아요. 선생님 아주 순간적으로 때리든가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 때리죠. 이렇게 때리든가. 작용하는 힘 같죠? 그럼 뭣도 같아야 되겠어요? 작용한 시간도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충격량에서는 힘과 시간은 상호간에 작용하는 것이고 그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값과 시간의 크기 값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자, 방금 걸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그 밑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웬 수식들이 징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쫄라 그래요. 이거 되게 어려운가 보다. 수식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수식이 많으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볼 거 없어요. 대충 보니까 전부 다 뭐야? 수학이에요? 다 산수네요. 수학이 아니라 다 산수죠? 이거 다 산수네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산수를 한번 해보여드릴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운동량 뭐야?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항상 요걸로 시험을 봅니다. 자, 뭘로 시험을 봐요? 운동량과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과 항상 같다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요.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항상 시험 문제를 풉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선생님 자, 일단 설명을 먼저 할게요. 산수 들어가기 전에 자, 갑니다. 여기서 B가 와요. 저기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B가 왔죠? 물체 B가 얼마의 속도로 올까요? 뭐 그냥 속도 V로 와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질량을 M이라 그러죠. 그냥 M인, 질량이 M인 물체 B가 자, M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 B가 질량이 M인 물체 B가 V의 속도로 옵니다. 그때 여기 있던 정지되어 있던 질량이 M인 그죠? MA인 물체가 정지되어 있었어요. 가서 충돌을 빠샤 했어요. 빵 했죠? 자, 이게 뭐야? 지금 그림이 충돌 전 그림이 되는 거야. 충돌 왜 이런 한글이 안 써지냐? 충돌 전이 되겠죠? 전. 그러면 충돌 후 그림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충돌 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B라는 놈이 이쪽으로 그렇게 가요. 이쪽으로 가요. 속도 V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MA도 가요. MA도 가요. 속도 V로 가요. 이런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강의가 굉장히 어렵네요. 원래는 이게 이제 물리 2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물리 2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리 2에 있기 때문에 누가 배웠냐면 고등학교 2학년 말에나 3학년 형아들이 배웠던 거예요.
네, 그 형들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형들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뭘로 많이 가르쳤냐면 당구를 많이 가르쳐요. 당구, 빨간 공, 흰 공이 있거든. 이걸 맞추면 되더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치고 이제 당구를 쳐본 학생들이 별로 없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걸 당구를 가르쳐주면 아주 쉬운데, 여러분들 당구를 못 치니까 지금 당구를 못 가르치니까 선생님 등에서 땀이 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야? 충돌 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충돌 후.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갑니다. 지금부터. 자, 얘 처음에 뭐 돼 있었니? 정지돼 있었지? 얘 처음에 정지돼 있었지? 얘는 처음 속도니까 V0라고 쓴다고요? 자, 그럼 아까 여기서 그림이 충돌된 그림이 하나 없네요, 참. 충돌 전, 충돌 후. 있죠? 그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 B와 MA가 충돌이 일어났죠? 빠샤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럼 볼 거 없어요. 잘 보세요. 그럼 뭐가 볼 거 없는지 보세요. 자, B가 A를 밀었다 그랬죠? B가 A를 밀었다 그랬죠? 이걸 갖다 뭐라고 쓴다? FB. 그러면 B가 A를 민 게 힘이라면 A 또한 B를 밀어야 되겠죠? FA. 그럼 이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가 같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서로 주고 밀고 받고 하는 힘의 시간 어때요? 시간 t, 여기서도 시간 t 같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그죠? 힘 곱하기 시간과 여기서 일어나는 힘 곱하기 시간은 항상 같아야 되겠네요. 자, 이해 가셨나요? 당연하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같고 시간 같죠? 그럼 B쪽에서 일어난 힘 곱하기 시간이라 이쪽 A에서 이 B를 민 힘 곱하기 시간이라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수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수식자 산수 좀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졸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산수 할 거거든. 헷갈릴 수가 있어. 산수 할 거거든. 자, 갑니다.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이네요. 그러니까 뭐야? F, B 곱하기 시간과.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FA는 B의 방향에 대해서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에요. 힘이 반대 방향이니까 우리가 힘이 기준의 방향 또는 처음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뭘 쓰기로 했죠? 마이너스를 쓰기로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FAT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FAT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산수를 증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B 곱하기 FB 곱하기 T는 마이너스 FA 곱하기 T와 같더라. 요거 정리하셨죠? 됐어요? 그럼 이게 무엇이 가깝니? 이게 충격량이지? 이게 충격량이지? 그러면 충격량은 뭐가 같아야 돼?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야 되겠지?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야 되니까 B의 변화량 얼마가 되겠어? 잘 본다. B의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나중 운동량, 그죠? B 거야.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P 누구야? B 거야. B0. P0라는 건 뭐야? 처음 B의 운동량.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덥다. F 잘 보세요. F 마이너스. 됐어요? 마이너스. 자, 요거 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뭐야? FA 곱하기 FA 곱하기 T니까 LT라는 건 뭐야?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PA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PL0 A의 처음 운동량이라는 뜻 아니에요. 같다라고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산수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따라왔고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충격량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 쉽게 풀기 위해서는 자 마이너스 먼저 풀어드려야 되겠죠? 나중 운동량 B의 처음 운동량 B의 처음 운동량은 많으니까 마이너스 PA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선생님 요거 마이너스 푸른 거야?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가? PA0 이렇게 되잖아요. 됐어요? 자 넘깁니다. 잘 따라오세요. 넘깁니다. 요게 뭐야? 처음 운동량, B의 처음 운동량, 이게 뭐야? A의 처음 운동량이죠. 자, 넘어가고, 얘 넘어오고, 자, 자리 바꿔! 잘 봐, 그러면, 얘 넘기고, 쟤 넘길 거야. P의 B야. 얘 넘어와서, 플러스, 뭐가 되겠어? 플러스, P의 A야.
자, 얘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PA0. 얘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PB0. 자, 정리 다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자, 보세요. A의 나중 운동량 플러스 B의 처음 나중 운동량을 더하면. 자, 이해갔나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B죠? 운동량이죠? B의 나중 운동량 플러스 A의 처음 운동량은. 됐어요? 제 문제 잘못 읽었나? 자, 실수 선생님 방금 잘못 읽은 것 같아요. LB의, 힘드네요. LB의 나중 운동량을 더하면 LB의 처음 운동량을 더한 값과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대로 정리해드리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LB니까 총 나중 운동량의 합과 얘는 뭐야? 총 뭐가 되겠어? 처음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더라는 거야. 처음 운동량의 총량과 나중 운동량의 총량은 어쩔 수 없이 언제나 확성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가셨나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돌리고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처음 운동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MP 됐어요? V0 플러스 됐어요? 이거 뭐야? B의 처음 운동량이죠. 그 다음에 A의 처음 운동량은 뭐야 돼? 정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MA 곱하기 0이 되는 거네요. 0은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야? 충돌 전 총 운동량이에요. 충돌 전 총 운동량이에요. 그럼 충돌 후 총 운동량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MBV 플러스 MAV 합과 항상 같아야 되는 거야. 요놈과 요놈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남겼으면 어떻게 되겠어? MBV0는 V0는 뭐가 같아야 되겠어? 이렇게 같다라고 쓸 수가 있죠. 선생님 이거 왜 생략해 들어왔어요? 속도가 0이니까 0 곱하기 m은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총 운동량은 얘네들의 나중 운동량이 총 합과 같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게 뭐라고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뭐야? 총 운동량의 합은 총 나중 운동량의 합과 항상 같다라 그랬어요. 이해 갔습니까? 자, 이해 안 간 학생들은 선생님이 다음 편에 문제편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옆에 막 있죠?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보존된다죠. 옆에 문제편 보세요. 자, 연습하기. 등속 운동하고 있는 두 물체가 충돌하다면 이들의 전체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전체 운동량은요, 언제나 보존이 돼요. 언제나 이 식이 정리돼서 언제나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단 말이야. 항상 보존돼요. 여러분들 다음 과에서 배우실 탄성, 비탄성, 완전 탄성 이런 게 있는데 언제나 운동량은 보존된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요. 항상 보존된다. 단 충돌 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단 외력이 충돌 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B가 와가지고서 빵 하고 A를 충돌하려고 그러거든요. A와 충돌되는 그 순간 누군가 여기다 힘을 확 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보존될 수가 없죠? 왜? 외부에서 힘이 빵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력이 중간에 가해지지 않는 한 언제나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 보면 정면으로 충돌할 때만 보존된다? 아니, 언제나 보존된다니까요. 2번, 탄성 충돌할 때만 보존된다? 언제나 보존된다니까요. 물체들이 쪼개지면 보존되지 않는다? 쪼개져도 보존돼요. 언제나 쪼개져도 보존이 돼요. 한번 예를 잠깐만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해볼까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이제 분열이라는 건데, 이거, 글쎄요, 한번 해볼게요. 분열이라는 건데요. 하나가 물체가 빵 있었어요. 정지되어 있죠?
정지돼 있어요. 그럼 얘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0이죠. 처음 운동량 왜? MV니까 V 이게 정지돼 있으니까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봐요. 얘가 쪼개졌어요. 어떻게 쪼개질까요? 이렇게 삐까 쪼개져서 얘 1이 날아가요. 얘는요. 삐까 이렇게 들어서 얘 1이 날아가요.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운동량이 되겠어? 처음 운동량. 이게 무슨 운동량? 나중 운동량이 되겠죠. 나중 운동량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요. 얘를 M1, 얘를 M2. 그럼 얘네 거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무조건 0 나오겠어요. 선생님 왜 0이 나와요?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얘 운동량은 얼마야? MV라고 할게요. 그럼 얘 운동량은 얼마야? 속도가 이 방향을 처음에 V라고 잡았다면 이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M-V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두 물체 총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운동량은 얼마여야 돼? M1 플러스 이제 M1 곱하기 V 플러스 M2 곱하기 마이너스 V가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0. 봐요. 처음 운동량 나오잖아요.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거든요? 0이었거든. 왜? 얘가 정지돼 있어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나 작용이 돼요. 쪼개지더라도 작용이 돼요. 문제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죠. 자, 선생님 굉장히 바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뭐 했어요? 첫 번째 했던 거 뭐야? 운동량이 무엇이냐? 운동량이 무엇이냐? 그거 정확하게 정리했나요?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다? 날아오는 물체가 갖고 있는 힘과 비스무리한 종류의 어떤 내면적인 힘. 알겠어요? 벡터량이라니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럼 충격량이라는 건 뭐예요? 짱돌이 날라왔을 때 내가 받은 힘이죠? 그럼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시간.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거기서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격량에서 작용하는 힘은 분명히 작용 반작용이라는 힘이야. 힘 곱하기 시간. 그럼 뭐와 같다 그랬어요? 충격량은 항상 무엇과 같다? 운동량 변화량과 같더라. 충격량은 항상 뭐와 같더라? 운동량 변화량과 같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시간이 길수록 또는 운동량 변화량이 길수록 됐어요? 뭐가 작아지더라? 힘이 작아지더라. 충격력 그래프. 아까 지웠네요? 충격력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운동량 변화량. 처음 운동량의 총합과 나중 운동량의 총합은 언제나 같아야 되더라. 처음 운동량의 총합과 나중 운동량의 총합은 언제나 같아야 되더라.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요. 반발 계수와 함께 문제 푸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자, 어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